잘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소장에 가서 당을 확 올려요. 반복적인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 주변에 피부 관리 열심히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지인들을 보면 이 5가지 음식은 절대 피하시더라고요. 이 중에서 진짜 이게 제일 안 좋다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김희연입니다.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데 예. 원장님도 그렇고 다른 병원 가면은 그 의사분들도 그렇고 대체로 피부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관리받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타고나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결국은 관리의 힘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리 중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관리죠. 음식에서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좋은 것을 하는 것보다 나쁜 걸 안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피부를 노화시키는 좋지 않은 음식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 피부 관리 열심히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지인들을 보면 이 5가지 음식은 절대 피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당화된 음식입니다. 당화가 뭐예요? 당화라는 게 당과 결합해서 어떤 화학적인 변화를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쉬운 이야기예요. 길 가다가 이 베이커리, 빵집 앞을 지나면 어느 때 고소한 음식 냄새가 나죠. 못 참죠 그거. 그죠? 그게 당화예요. 그게 어떻게 당화냐 하면 설탕과 단백질이 만나서 고온에서 변화가 딱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당화가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고소한 냄새가 나고 색깔이 브라운 컬러로 바뀌어요. 맛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맛있어지죠.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드시면 결국은 피부는 브라운 컬러, 처짐, 탄력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맛있는 게 피부에 안 좋다는 거 되게 슬픈. 맞아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다 좋아하는 음식이 고소하고 바삭하고 달달한 것들을 다 좋아하시거든요. 그럼 그렇게 당화된 음식 중에서 예. 어떤 음식이 가장 대표적일까요? 브라운 컬러의 바삭하고 달콤한 거라고 했잖아요. 크로와상, 그 다음에 크로와상과 같이 먹는 잘 로스팅된 커피, 푸딩, 또 고기도 우리가 수육 말고 설탕하고 간장에 절여서 숯불에 구우면 맛있겠죠? 너무 맛있죠. 그죠? 근데 그때 당화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달콤하고 바삭하고 고소한 것을 피하는 게 좋아요. 이런 당화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이 당화산물이 피부에 축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커피를 많이 마시면 피부가 커피의 컬러로 바뀌는 거죠. 우리 나이 들수록 피부가 노리땡땡하게 바뀌잖아요. 그게 당화된 것이 축적돼서 그렇다. 근데 이 컬러의 변화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얘가 탄력을 또 떨어뜨리거든요. 콜라겐을 파괴를 시키기 때문에 탄력이 저하가 되고 처짐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주름이 깊어지고 그래서 점점 더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째, 튀긴 음식입니다. 대표적인 튀김 음식이 뭐가 있죠? 돈가스, 또 우리가 햄버거랑 같이 먹는 감자튀김, 도넛, 치킨 먹어줘야죠. 그런데 이런 튀김을 먹게 되면 튀김에 많이 들어있는 나쁜 지방, 트랜스 지방이 몸 안에서 반복적인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의 세포들은 지방으로 돼 있거든요. 세포벽이. 이 건강한 지방에 트랜스 지방이 끼어 들어와서 세포벽을 더 딱딱하게 하고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또 이 딱딱한 지방을 통해서 영양 물질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요.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은 노화도 빨라지고 피부도 점점 더 거칠어지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치킨은 이 오늘 영상에서 포함되지 않길 바랐는데. 맞아요. 씁쓸합니다. 3번째,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잘 정제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쌀을 우리가 도정하잖아요. 그러면 백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도정이 많이 되어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일수록 피부 건강에는 나쁘고요. 또 밀가루도 마찬가지예요. 통밀가루보다 백밀가루가 깔깔하지 않고 맛있지만 그것이 피부 건강에는 안 좋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피부 건강에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도정을 해서 잘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소장에서 흡수가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 소장, 대장이 있잖아요. 근데 얘들은 쉽게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장에 가서 당을 확 올려요.
그리고 우리가 대장에서 이런 식이섬유들이 대장으로 내려가야 대장에 있는 좋은 균들이 자라서 항염증 작용도 일어나고 하거든요. 근데 얘들이 대장까지 내려가지를 못하니까 장내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 도정된 음식을 먹어서 대장에 사는 균들이 먹을 거리가 없어. 그러면 대장 내 환경이 좋아지지 않고 몸 안에 염증 반응이 자꾸 생긴다. 반복된 염증으로 인해서 피부에 노화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복합 탄수화물을 먹는 게 좋아요. 복합 탄수화물이란 뭐냐? 내가 먹어서 분해 흡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탄수화물이다. 복합 탄수화물이 어떤 게 있냐? 백미보다는 현미, 흰 밀가루보다는 통밀가루. 또 내가 백미나 흰 밀가루밖에 없어. 이럴 때는 어떻게 응용을 하시냐 하면 야채류랑 같이 드시면 돼요. 야채나 나물을 백미랑 같이 드시면 얘들이 흡수가 느려지거든요. 그러면서 약간의 그 보완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은 그냥 고기 그 자체가 아닌 인공적인 어떤 과정을 거친 고기를 이야기하는데요. 뭐 쉽게 이야기해서 햄이나 소시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가공한다는 것은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는 과정이 되고 우리가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두드러기나 뾰루지 이렇게 붉게 얼굴이 되는 경우에 히스타민이 많이 분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두드러기나 접촉성 피부염 이런 것들 때문에 병원에 가시면 항히스타민제 많이 처방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신선한 고기가 점점 더 어떤 가공이 더해 갈수록 그 고기 안에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점점 더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 몸에서 알러지 같은 피부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그런 그 가공의 과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첨가물 있잖아요. 맛을 내기 위해서 뭐 향도 들어가고 염분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자체가 우리 몸에 또 해독과 대사에 대한 부담을 줘요. 그러면 그런 부담들이 계속 쌓여서 우리 피부를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육류를 드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가공을 거치지 않은 생고기 그 자체를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알코올입니다. 술 많이 드신 분들 피부가 좋은 경우가 드물어요. 일단 술을 낮에 드세요? 밤에 드세요? 밤에 많이 먹게 되죠? 그럼 밤낮이 바뀌게 되고 만성 피로가 유발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술 이렇게 드시다 보면 자꾸 화장실에 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알코올 자체가 이뇨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몸 안에 탈수를 유발을 하게 돼요. 그 자체도 우리 피부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알코올이 분해 대사되는 것도 간이란 말이에요. 간의 해독에 대한 부담이 지어졌을 때 피부는 칙칙하고 붉고 노화가 지속이 되게 되죠. 그래서 과도한 알코올의 섭취는 피부 건강을 위해서 피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술을 한두 잔에 오히려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좋은 작용도 하는 거 혹시 그런 거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기적으로 소량씩 마시는 것도 결국은 알코올 섭취량이 우리가 계산을 하거든요. 이런 반복적인 알코올을 드시는 거 피부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심플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음식 5가지를 도전하셨잖아요. 이 중에서 진짜 이게 제일 안 좋다. 뭐가 있나요? 제일 안 좋다. 딱 한 가지만 한다면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가끔 먹는 기호식품일 수 있지만 쌀은 주식이고 하루 3번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자주 먹는 것부터 바꿔보시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피부 노화에 안 좋은 음식 설명해줬잖아요. 피부 노화에 좋은 음식은 혹시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피부 노화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서랍에 넣어두고 매일 먹는 영양제도 있어요. 그건 다음에 알려드릴게요.